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시도해도 자꾸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계획을 세웁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둡니다. 시간도 나눠놓고 딱 맞게 정리합니다. 이번엔 진짜 된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리스트를 봅니다. 그 순간 몸이 무거워집니다. 머리는 다른 걸 찾기 시작하고 몸도 느려집니다. 곧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시작하지 못합니다. 10분이 지나고 또 15분이 지나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브라우저를 켭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작은 일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 있습니다. 리스트는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채.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못해. 너는 원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역시 문제는 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의욕 부족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뇌가 그 종이에 적힌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표에 공부하기라고 적는 순간 뇌는 그 말을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공부? 얼마나? 어떤 자료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보가 빠지면 뇌는 공백을 느낍니다. 그리고 뇌는 공백을 아주 싫어합니다. 시작, 중간, 끝이 뚜렷해야 합니다. 뇌는 그 구조를 볼 수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도망칩니다. 어떻게 도망치냐고요? 당신을 딴 데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걸 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괜히 서랍을 정리하거나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거나 아무 영상이나 보게 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에서 당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결국 멈춰버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계획표에 보고서 작성이라고 써봅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겁다, 어렵다, 부담된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제목, 쓰기 첫 문단 작성하기 5분, 휴식 20분간 계속 작성하기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건 높은 벽을 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할 일을 너무 많이 적는 거예요. 당신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루에 무거운 일을 12개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머리는 멈춰버립니다. 일을 많이 적는다고 해서 더 많이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리스트가 너무 길면 그것만 봐도 멍해집니다. 이걸 다 언제 해? 그 생각이 들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계획표는 당신의 친구여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겁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었나요? 완벽한 하루를 상상해봅니다. 아침 6시에 기상, 3시간 공부, 운동, 메시지 답장, 집 정리, 점심 준비, 책 한 챕터 읽기, 그리고 또 다른 생산적인 활동들, 이 모든 걸 하루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왜일까요? 그건 진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피곤하지 않은 당신, 두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집중력도 항상 좋은 이상적인 당신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당신은 피곤하고 산만하고 가끔 눕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계획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진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엔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가벼운 순간도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어야 합니다. 계획표는 오늘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아주 쉬운 일로 시작해보세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조금 바보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침대 정리하기, 세수하기, 좋은 아침, 메시지 보내기, 공부할 자료 꺼내놓기, 이런 것들이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오늘이 시작됐어. 벌써 뭔가 했어. 계속해도 되겠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진짜로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08.0 강의 복습, 084085싱 휴식, 0850 궁금한 점 정리,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보이면 뇌가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순서를 잡기 쉬워집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진짜로 방해가 되는 한 가지를 말할게요. 그건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모두가 완벽해 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10시간씩 공부하고 집중력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숨긴 휴식 시간, 실수한 날들, 무너진 순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의 속도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당신은 아무하고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시간은 걸립니다.